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이더리움 겹겹이 악재라는 제목의 이슈를 좀 삼아봤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죠. 이더리움 가격이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다른 그 코인들도, 다른 암호화폐들도 같이 이제 하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하락의 원인을 살펴봤더니만 네트워크에 결함이 있거나 또 대규모 거래소에서 도난을 당했다. 거래소에서 대규모 도난을 당했다. 뭐 이런 내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요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죠. 이제 보도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 17일이죠. 오늘 예상됐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이 됐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EIP12381이라는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니까 재진입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그 발표가 됐죠. 체인 시큐리티나 픽실드라는 그 보안 업체들이 이런 보고서를 계속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EIP12381을 적용해서 업그레이드 보려고 하니까 콘스탄티노플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문제가 생겼다 그런 것을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진입 공격의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재진입 공격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공격이죠. 왜냐하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무단으로 수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죠? 계약한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계약해 놓은 건데 이거를 무단으로 변경시킬 수 있고 수정시킬 수 있다 하면 이걸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실은 공격이죠. 그래서 재진입 공격에 우려가 있으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많은 그 해커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이더리움 재단에서 그 콘스탄티노플 포크는 오늘 연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현재 이런 보안 문제에 대해서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연기를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뉴질랜드 거래소에서 해킹을 당해서 이더리움의 투매 가능성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크립토피아라는 그 뉴질랜드 거래소에서 14일 해킹이 발생해서 현재 그 서비스를 중단했다. 피해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 현재 중단하고 찾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거래 정보 사이트는 웨일런트 소식통들에 따르자면 약 한 243만 달러에 달하는 이더리움이나 118만 달러에 달하는 센트럴리티에 이동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무기명 지갑으로 이동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한테 지금 현재 간지를 잘 모르는데 그 무기명 지갑으로 이동이 돼서 이게 금액들의 이더리움과 센트럴리티가 만약에 그 시장의 투매로 그냥 팔려서 나오게 되면 이더리움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이더리움이 겹겹이 악재를 겪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삼았는데요. 앞으로 그 각각의 그 프로젝트, 그러니까 암호화폐 각각의 프로젝트들의 그 자체 보안은 물론이고 거래소 보안 시스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사항이어서 우선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러시아에서 크립토 루블 2-3년 내 공식 도입 전망 뭐 이런 뉴스를 좀 삼아봤습니다. 루블화가 러시아 돈이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좀 밝힌 상황인데요. 그 비트코이니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하원 금융위원장인 아크사코프라는 분이 현지 언론과의 한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아크사코프 위원장이 한 얘기를 잠깐 좀 살펴보면 루블의 디지털 버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루블의 디지털 버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크립토 루블이 블록체인의 이점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블록체인과 토큰과 공식적인 상호작용은 다양한 사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토큰을 이용하려면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례가 많을수록 크립토 루블이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루블화를 갖다가 종이를 찍어내거나 동전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코인화 시켜서 거래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러시아도 아마 그냥 바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도 석유 페트로 문제도 있었는데 크게 현재 전 세계에서 알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루블화도 만약에 자기들끼리의 그 크립토 루블을 만들었다. 우리 이걸로 거래하겠다는데 전 세계에서 통용이 안 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른 나라의 사례가 많아져야지 되겠다라고 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가 많아지면 즉시 참여하겠다라는 거니까 지금 현재 준비는 하고 있는데 다른 사례가 많아지고 다른 나라와 거래가 가능하게 되면 바로 참여를 할 것이다라는 거니까 아마 언론에서
보도한 거에 따르면 2, 3년 내라고 보도를 했는데 아마 지금 다른 나라들이 현재 서서히 좀 변화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어느 순간 갑자기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슈로 러시아 크립토룰을 공식화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 이슈로 삼아왔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세 번째 이슈 제목은 토큰 통폐합 논란 가열입니다. 토큰을 통폐합시키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논란에 현재 불을 지피고 있는데 두 가지가 현재 충돌되고 있죠. 동일 가치로 보상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와 이게 투자자를 기만한 것이다라는 그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토큰 통폐합이 현재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토큰 수합이다, 마이그레이션이다, 이렇게 전문용어로 이야기를 한다는데요. 사실 마이그레이션은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정보 기술이 이 환경에서 하다가 다른 환경으로 변화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컴퓨터에서도 우리 개인 컴퓨터에서도 도스에서 윈도우 환경으로 바뀌듯이 이런 환경이 바뀌는 과정을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한다는데요. 트래빗 거래소에서 TCO와 TCOR 코인은 이제 통폐합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잠깐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기능과 혜택이 불명확한 해서 비효율을 관리를 개선하겠다라고 했고요. 코인을 하나로 통합해서 집중 육성하고 이익을 좀 높여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TCO는 500, TCOR은 1로 해서 500대 1로 이제 TCOR로 교환한다는 건데요. TCO는 트래빗에서 개발한 트레이드 마이닝용 토큰이고 TCOR은 트래빗에서 발생한 트레이드 마이닝을 통해서 또 주는 토큰이고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TCO는 1,500억 개, TCOR은 550억 개만 거래소 자체 개발해서 발행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자꾸 되고 있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그 토큰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서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KEOS가 현재 흡수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합니다. 근데 시장 사정이 어려지면서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데 두 가지죠. 투자자들은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좀 다르다. 왜 합치냐는데 그렇지 않다. 합치는 게 오히려 생존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도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 의견이 분분해서 세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톡톡코인 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